1907년 6월 26일 당시 러시아 제국 티플리스 예레반 광장에서 흥미로운 은행 강도 사건 하나가 일어나 자그마치 31만 루블, 한화로 약 4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 강도당한 사건이었어. 그리고 이로부터 약 5년 후 이 사건의 주범이 또 다른 강도짓을 벌이다가 무장강도 미수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이 붙잡힌 강도 말고도 20명 정도의 공범이 더 있었어. 그들 중 하나가 이오시프 주가슈빌리, 우리에게 흔히 스탈린으로 알려진 훗날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는 소련의 서기장이 되는 사내야. 스탈린은 1878년 12월 18일 러시아 제국의 현 조지아에서 태어났어. 권위적이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베사리온 주가슈빌리와 신실하고 자애로운 어머니 에카테리네 겔라제 사이의 셋째 아들이었지. 스탈린은 어릴 적부터 영민했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달랐던 걸까? 스탈린의 아버지는 스탈린이 구두공이 되어 돈이나 벌길 원했지만 신실하고 교육열이 높았던 어머니 덕에 스탈린은 신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 스탈린의 집안이 등록금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어도 스탈린은 신학교 1학년 전체에서 8등을 할 정도로 똑똑했지. 그리고 어린 스탈린은 열렬한 문학도였어. 그 철혈의 서기장 이미지와 잘 안 어울리지? 그래서 스탈린이 성실하고 모범적이었던 학생은 아니야. 마르크스나 레닌 등의 공산주의자들의 책을 읽고 공산주의에 깊게 심취해 있었거든. 그래서 학교 내에 문제아로 전락했고 트빌리시 신학교에서 퇴학당해. 결국 스탈린은 그의 어머니가 바랬던 사제의 길을 포기하고 혁명가가 되기로 결심해. 스탈린은 퇴학 후에 레닌의 책들을 읽으며 혁명에 대한 의지를 굳게 다짐하지. 1900년대 스탈린은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며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을 선동해. 다만 스탈린 본인은 직접 나서지 않아서 동료 혁명가들이 비판하기도 했지. 그리고 스탈린은 러시아 사회민주당에 입당하고 사회민주당이 소수파를 뜻하는 맨세비키와 다수파를 뜻하는 볼세비키로 분당되었을 때 좀 더 과격적이었던 볼세비키파에 가담해. 이때쯤부터 스탈린은 철의 비밀경찰, 오우라나 등의 축약을 받기 시작해. 사실 스탈린은 파업이나 민중선동, 정부 비판부터 자금 확보를 위한 은행 강도, 반대파 요인 암살, 테러, 몸값 납치 등의 온갖 범죄들을 저질렀기에 안 쫓기는 게 이상했지. 어쨌든 1905년 스탈린은 동료에게 은신처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그곳에서 첫사랑 에카테리네 스바니제를 만나고 결혼까지 하지. 이때 스탈린은 상당히 로맨틱했다고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혁명에만 몰두하던 스탈린은 에카테리네를 잘 돌보지 못하고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생하다가 병으로 결국 사망하지. 그리고 나중에 독일과 조지아 혈통의 나데즈다 알릴루에바와 결혼하게 되는데 나중에 소련 정부의 정책에 관해 스탈린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나데즈다는 결국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아. 하지만 스탈린의 혁명가 활동은 계속되었는데 러시아 밖에 있던 레닌이 맨세비키와 완전히 결별하여 볼셰비키당으로 독립했을 때 스탈린은 자신이 존경하던 레닌 쪽으로 합류해. 거기서 레닌의 신임을 얻어 볼세비키당의 기관지인 프라우다의 초대 편집장이 되고 강철의 인간이라는 뜻의 스탈린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게 되지. 하지만 러시아 제국에 의해 수차례 시베리아로 유배되지만 동료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러시아 제국의 프락지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또 수차례 탈출하는 데 성공해.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러시아 제국을 비롯한 수많은 열강들이 홀린 듯 대전쟁에 휘말리고 러시아 제국의 민생은 파탄나기 시작해. 그리고 라스푸틴 등의 문제와 정부의 실책들 때문에 민심은 점점 악화되고 갑작스레 2월 혁명이 일어나. 사실 이건 공산주의 혁명가들조차도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혁명이었어. 레닌을 비롯한 혁명가들도 진압될 것이라 생각했었지. 하지만 2월 혁명은 성공적으로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렸고 케렌스키를 필두로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돼. 스탈린은 프라우다를 통해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지지했지만 망명 중이던 레닌이 페트로그라드에서 발표한 4월 태세를 듣고 재빨리 임시정부를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했어. 그리고 더 나아가 당장 혁명을 일으키자고 했으나 레닌에 의해 만류되었지. 이렇게 점점 긴장이 고조되던 가운데 계획적으로 10월 혁명이 발발해. 이로써 적백내전 혹은 러시아 내전이 시작되지. 여기서 레닌의 뒤를 이어 트로츠키가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라.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붉은 군대를 만들어 이끌었고 뛰어난 언변 실력을 갖추었지. 하지만 스탈린에게 군사적인 능력 따위는 없었고 조지아 억양이 강한 탓에 연설도 잘 못하였지. 하지만 이런 스탈린에게도 권력의 기회가 찾아와. 러시아 내전에서 소비에트가 승리해감에 따라 공산당의 당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어. 당원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이 증가한 까닭도 있지만 그저 군 소장당에 불과하던 공산당이
그 방대한 소련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당원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무분별하게 수많은 당원들을 공산당에 입당시키는데 이 때문에 공산당의 이름도 강도질까지 벌어지는 사태에 이르러 레닌과 볼세비키 지도부는 이를 강력하게 해결하기 원했고 레닌에 의해 스탈린은 서기국의 책임자인 서기장이라는 직책을 신설하며 임명해. 레닌은 덧붙여 서기장으로서 진정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업무도 스스로에게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말하며 서기장의 역할을 규정해 서기국의 권위를 더하려고 했어. 그리고 스탈린은 서기장 직위를 사용해 지방 당원 인사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 그래도 스탈린은 상당한 권력을 손에 쥐었어. 지방의 많은 서기들이 스탈린을 지지했거든. 하지만 스탈린이 최고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었어. 살아있는 레닌도 그러했고 떠오르는 정적 트로츠키도 그 문제였지. 그래도 스탈린은 1923년 1월 트로츠키를 레닌에게 인민위원 평의회 부의장으로 추천했고 더욱이 이 부의장직에 국가경제최고회의의 특별 책임을 맡기자고 제안했지. 이건 학자들에게 스탈린이 트로츠키와 화해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해. 하지만 트로츠키가 공개적으로 흔히 정치국 주류라 불리는 스탈린, 지노비에프, 카마네프에 대해 비판하자 스탈린을 비롯한 정치국 주류는 자신들을 레닌파, 그 밖에 트로츠키 같은 사람들을 비레닌파로 분류해. 그리고 스탈린과 트로츠키는 각각 일국 사회주의론과 영국혁명론을 내세워 대결하지. 트로츠키의 영국혁명론은 많이 급진적이었고 독일의 공산당이 창당한 스파르타쿠스 연맹이 주도한 스파르타쿠스 봉기가 실패하는 등 서유럽에서의 혁명 열기가 식어갔어. 반면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의 경우에는 소련을 기반으로 튼튼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 둘 중에서 스탈린의 주장이 당원들의 입맛에 더 맞았어. 심지어 트로츠키는 당원들이 존경하는 레닌에게 반대하는 맨세비키였던 적도 있고 말이야. 그러던 중 건강이 별로 좋지 않던 레닌이 결국 사망해. 그리고 1924년 5월에 레닌 사망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제13차 당 대회에서 트로츠키는 권력을 사실상 거의 잃고 말지. 이 대회의 뜨거운 감자가 레닌의 유언이었고 거기에는 스탈린을 경계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트로츠키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해. 트로츠키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 정치국 주류의 단합은 무너지기 시작해. 사실 스탈린이 지노비에프와 마케네프를 멀리했다는 것이 더 맞아. 스탈린은 이때쯤부터 부하린을 곁에 두기 시작했어. 부하린은 레닌에게도 인정받은 경제 분야의 통이었어. 그리고 스탈린과 부하린이 정치국 주류가 되고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가 신반대파로 대두해. 이렇게 공산당이 서로 반목하던 중 엄청난 사건이 터져. 1925년 4월 한 강연에서 부하린은 농민들에게 부자 되시오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본주의인 현대사회에서는 별거 아닌 표현이지만 소련은 공산주의잖아? 그래서 부하린의 이 발언은 신반대파에게 엄청난 공격 대상으로 꼬리 잡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스탈린이었고 스탈린은 부하린과 약간 거리를 두긴 하지만 스탈린을 반대하는 신반대파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여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 오르지. 하지만 이때 스탈린의 절친이던 키로프가 1934년 12월에 암살당해. 더더욱 이때쯤에 히틀러 정권이 등장하여 스탈린은 민족사회주의의 위협을 실감하게 되지. 그리고 그 유명한 대숙청이 시작되지. 대숙청은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 부하린 등의 한때 스탈린의 동지였던 고위급 인사들로부터 시작돼. 그리고 예조프를 필두로 하는 NKVD가 인민의 적, 즉 트로츠키주의자와 파시스트들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숙청으로 학살당해. 사망자만 100만 정도라고 하지.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대숙청으로 피해를 봤어. 대표적으로 고려인들은 낯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어.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수많은 장교들이 숙청당해서 유능하고 경험 많은 장교들이 부족해졌어. 이는 훗날 소련이 핀란드와의 겨울전쟁에서 말 그대로 처참한 승리를 낳는 원인 중 하나가 돼. 한편 스탈린은 대숙청 이후에 제18차 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해. 지금 제18차 대회에는 약 160만 명의 당원이 대표되어 있고 이는 제17차 대회 때보다 27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여기에 나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더 좋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당이 추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화함으로써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화면 가운데를 눌러 역사 창고를 구독해줘.